중국 투자 전략, 트랩 탈출법과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주제로 김경환 하나증권 중국신흥궁 주식 파트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벌써 자리를 해주셨네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김 파트장님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하나증권에서 리서치센터 부장, 중국 신흥궁 주식 파트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발표를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신흥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또 시장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갖고 온 내용들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하이 탐방을 좀 갔다 왔는데요. 뭐 저는 이제 주식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운용사의 매니저들, 또 애널리스트들, 또 현재 은행 PB들, 또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요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왔고, 또 최근에 좀 관심 많으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제 시장 차원에서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좀 안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돈이 돌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일단 현지 분위기는 리오프닝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내수나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또 최저까지 좀 떨어진 느낌을 좀 받았고, 실제로 지금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이탈 수준에 따라서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 미래에셋의 홍상무님이 이제 인도 얘기하시면서 저도 물론 인도를 좀 커버하고 있지만 중국을 메인으로 본 입장에서 인도가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얘기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반대로 보면 중국이 3년 동안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공격적으로 역발상 전략을 취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만, 그 상장된 기업들이 우리를 같이 이제 뭐 공생도 하지만 위협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글로벌 피어 관점에서 따라가야 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가 워낙 규모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체크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중국의 그 액티브 펀드들, 주식형 펀드들 매니저들이 주식을 상반기에 이제 어떤 포지션으로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반적으로는 좀 오그라들었지만 포지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제조업 쪽, 그리고 TMT라고 해서 이제 테크, 미디어, 텔레콤의 약자로 테크 쪽을 좀 많이 선호하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를 진출하는, 출해한다는 기업들에 대한 테마들이 지난 거의 2년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수출주나 제조업, 외부 쪽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좋았고, 반면에 이제 내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팬데믹 거치고 리오프닝 하는 과정에서 후유증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주나 뭐 이런 제약주, 또 금융과 부동산 관련주들은 상당히 포지션을 지금 빈집 상태의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중국 본토 상해 심천에 5천 개 종목이 있는 본토 A주 시장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제가 이제 좀 초록색 음영을 한 거는 높아지는 것들이고 회색은 이제 낮아진 것들인데, 섹터의 변화를 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탈부동산 정책이나 전반적인 그 요인들을 조금 더 소란스럽고 좀 더 설레발을 많이 치는 주식시장이 좀 빨리 반영을 하는 것들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구성으로 보면 이제 금융 부동산 사이클을 이제 넘어서 제조업과 기술 사이클을 좀 반영은 하고 있고, 생각보다 금융과 소비, 부동산 쪽에 이제 시가총액 구성이나 하락들이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왼쪽에 보시면 중국의 내수 관련된 제조업 1등주들, 그리고 소비 1등주들 지난 3년 동안 디레이팅이, 그러니까 PER 하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중국에서 상반기에 가장 그래도 좋았던 주식은 오른쪽에 보시는 배당주였고, 은행주 이런 것들이 예대 마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이런 어떤 전반적인 자금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나 채권형 자산으로 돈들이 쏠리면서 장기금리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지방정부나 디벨로퍼들이 어떤 그 자금 수요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제 버블이 좀 꺼지는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주식의 모습인 상황입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는 중국의 우량주라고 저희가 했던 1등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지나가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8월 30일에 중국의 상반기 반기 실적이 발표가 다 마감이 됐는데 상장 기업들, 금융과 정유 몇 개 업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장사들의 ROE가 지난 12개 분기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상황은 기업의 경우는 약간의 이제 투자 수익률의 약간 함정처럼 아직 고수익 투자처를 크게 못 찾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좀 돌지 않고 있고 좀 자금을 이제 현금을 유보하면서 이제 어떤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회전이 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 부분들이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공급 과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을 낙하시키고 있고, 아무래도 가계 쪽의 경우는 역시 투자처를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난 40개월 동안의 조정이 역자산 효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들을 앞서서 보여드린 기업들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 이제 중국에서 조금 지표 측면에서 제일 조금 시장과 예상이 좀 괴리가 컸던 거는 통화량이나 대출, 전반적인 이 가계의 어떤 전반적인 대출 레버리지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 정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부동산의 대안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가 저희가 분모를 이제 총 유동성 공급이고 분자를 가계와 기업들의 정기예금, 적금, 즉 파킹되는 형태의 자금들의 비율로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리오프닝한 다음부터 저희가 기대했던 건 좀 반대로 초과예금은 좀 더 쌓였고 기업들은 좀 유보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이 기존에 잘하던 그 성장 모델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수 저희가 이제 계속 친환경 쪽이나 제조업이나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산업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금 투자나 회전들은 아직까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것들을 주식시장이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한 지난 3, 4년 동안 수출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제조업이나 소수 이 어떤 중간재, 자본재 산업들은 투자를 열심히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워낙 생산력이 좋고 투자들이 이제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 쪽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좀 많이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수요가 따라가는 속도가 못 미치면서 물가가 낮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저희 탐방에 가서도 부동산 얘기도 좀 많이 교류를 하고 했습니다만 가격 하락세가 좀 빠르다 보니까 그 고점 대비해서 보면 신규 착공, 거래, 가격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어떤 질이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비의 어떤 중고가 소비라든지 동부연안 일선 도시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 어떤 지표가 나올 때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어떻고 어떤 대응이 나오고 이런 걸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의 이 정책 파워라든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와 실망을 반복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왼쪽에 보여드리는 건 중국의 PMI 지수 안에 고용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중국의 글로벌 수출 물량 기준과 금액 기준의 수출 MS를 좀 보여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이번에 당대회에서 7월 달에 제시한 300개에 가까운 개혁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시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고 시프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성장통으로 좀 인식하지 않나. 반대로 해외 침투나 해외의 어떤 그 수출로서 경쟁력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본재나 중간재 이런 것들이 비율이 상승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을 좀 더 중시하는 것들을 아까 주식시장의 어떤 그 시가총액 구성이나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을 좀 주가가 더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보시는 왼쪽은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한데 제 자료에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해외 시장 침투율 같은 것들을 단계별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아시는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이미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왼쪽 하단에 이미 이제 초반에 이제 육성 단계에서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는 중간재나 자본재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는데요. 올해 이제
중국에서 성장률을 5% 지키고 성장 목표대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성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나 생산력 확대하고 질적 생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저런 쪽의 데이터들이 부각되고 저쪽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저희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실제로 해외 침투율에 따라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이나 내수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과거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어떤 동향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경쟁사들과 비교하려면 결국에 CSI 300 지수나 1등주 중에서 첨단 제조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품목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관련 기업들을 국내외 기업들하고 가치나 전반적인 가격들을 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뒤에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제가 그냥 짧게 얘기를 좀 드리면,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아까 소외받았던 소비주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좀 기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는 내수주의 경우에 부동산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주식도 맨날 예측이 틀리는데 감히 제가 뭐 부동산을 맞추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보는 시각은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거래라든지 가격의 조정 폭은 뭐 고점 대비 30-40%인 지역도 있고, 착공의 경우는 고점 대비 2021년 대비 70%씩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폭은 충분하다. 근데 조정 폭이 충분하다고 이게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 현재로서도 거래나 가격이 계속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시각들은 여전히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좀 듣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중국의 글로벌 뭐 커머디티 가격이라든지 이미 지금 중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철강이나 철근, 철광석 같은 기존의 전통 인프라나 민간 건설의 기존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 쪽에서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 소비라든지 어떤 지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수 쪽에서의 어떤 선행 지표들을 저희는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자체는 하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지켜볼만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를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는 이제 왼쪽에 중국의 기존 주택 가격 매물들이 쌓이는 그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피크를 지나느냐,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쌓이는 속도 자체가 선행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들도 저희가 꾸준히 보면서 당장 중국 소비주나 또 이와 관련된 중국의 뭐 유럽의 명품주나 또 글로벌리 여러 가지 애플, 테슬라 뭐 할 거 없이 지금 다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선행 지표 측면에서 부동산도 일단 하단을 언제 잡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쯤에는 중국의 지금 초과예금이나 쌓여 있는 자금들, 즉 가계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나 센티먼트 측면에서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상품 중에서 금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정금리나 재테크 상품이 금리는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고, 상대적으로 이 돈들이 당장 위험자산 선호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나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 쪽이나,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중국 내에서 검증돼서 살아남은 1등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 쪽으로, 이런 기업들 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지표들은 저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그 여기 보시는 CSI 300 지수가 우리로 치면 코스피 100, 코스피 200 같은 상위 5,000개 종목 중에 상위 300개 종목들이고 계속 바뀌는 것들인데, 지나치게 좀 위축돼 있고 주식시장이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는 반대로 역발상 전략을 공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균형감을 좀 갖고 1등 기업들 중에서 실적들이 이미 바닥에 와 있고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좀 빠진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크 측면에서 보자는 측면에서 CSI 300 지수라는 인덱스를 상대적으로 조금 매집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추천을 하고, 실제로 중국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이 상단은 중국의 CSI 300 ETF를 이제 사고 있는 순매수 추이고요.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 10년의 PER이 저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 내려가서
홍콩의 대형주를 사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다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로컬 기관과 정부 자금들은 이런 1등주나 대형 기업들을 매집을 좀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검증된 제조기업들 또 검증된 해외 진출 기업들 또 검증된 내수주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아까 조금 넘어가 버린 부분이 있는데 중국 그 금융 당국이 중국판 밸류업 정책도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영기업들은 국영기업 CEO의 KPI가 바뀌고 또 지방의 국영기업들은 여러 가지 활로 측면에서 또 적극성을 띠고 있고 민영기업들은 쟁여진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활용해서 자사주 매각이나 죄송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전체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서 사실은 그 쌓인 돈이 캐펙스로 가고 투자로 가고 하는 것들이 물론 더 성장 신흥국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중국이 조금 이 1등 기업이나 생존 기업들 위주로 또 이 엄청나게 격한 내수 경쟁 하에서 걸러진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를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배당이나 정부의 어떤 종용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꼭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그 종목단에 조금 이런 표들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거는 자료 링크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린 ROE나 수익성이나 전반적인 지표들이 지금 하단을 형성을 좀 하고 있고 해외 침투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켜볼 만하고 아마 중국 관련 차이나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섣불리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가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홍콩에 있는 소비나 빅테크처럼 규제가 끝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이런 제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제 자료에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국내 기업들을 계속 위협도 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또 참고하시면 차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